또영주TV의 송영주, 김진수입니다. 자, 또영주TV가 이제부터 박차를 가할 생각인데 분데스리가가 때마침 재개했습니다. 재개해서 우리가 박차를 가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는 스타들 중에서 다른 리그 가도 성공할 것 같은 스타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요즘 루머가 많이 나는 그런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선수를 다뤄주면 좋을 것 같아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사실 이 분데스리가도 빅리그잖아요. 거기서 활약하는 선수들이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데스리가에서 레전드로 남아도 좋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 우리 팀에서 그냥 계속 쭉 머물면서 활약해 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스타는 돈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들에 대해서 이적료가 어마어마하게 발생하면서 또 이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르트문트의 제이든 산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잉글랜드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죠. 또 잉글랜드 선수다 보니까 많은 팀들이 노리고 있어요. 네.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와포드, 맨체스터 시티 유스 출신이죠. 네. 근데 2017년도에 도르트문트로 이적한 다음에 도르트문트에서 빵 터졌습니다. 그때 근데 갈 때 조금 말들이 있었죠. 향수병 얘기가 있으면서 아니 무슨 도르트문트로 가? 뭐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도르트문트로 가서 성공한 잉글랜드 선수가 됐죠. 네. 그러면서 잉글랜드의 젊은 선수들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은 독일이든 다른 리그든 가서 네. 경험을 쌓고 돌아오자 이런 붐도 어느 정도 조성이 네. 됐었고요. 여하튼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뛰어난 축구 지능 그리고 스피드, 드리블, 크로스 굉장히 많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노련하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유리한 국면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축구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스럽거나 혹시 욕심을 부리는 이런 플레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린 나이인데 벌써 굉장히 원숙한 그런 정제된 플레이들을 한다.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워낙에 연계 플레이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죠. 네. 사실 제이든 산초가 갖고 있는 능력을 봤을 때는 역습 전개 능력, 역습 상황에서 빛날 수 있는 장면도 많고요. 네. 그리고 측면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스피드라고 얘기했는데 최고 속도가 시속 34.6km래요. 네. 어마어마하게 빠른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를 좌우 측면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많은 클럽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네, 맨유도 노리고 있고 첼시도 호시탐탐 데려가려고 보고 있죠. 자, 맨유, 첼시 어느 쪽이 더 어울릴까요? 저는 첼시에 가면은 좀 그림이 좋을 것 같아요. 이 램파드 감독의 에너지틱한 그런 전술과도 잘 어울릴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지에크 선수를 미리 영입해뒀잖아요. 네. 이 지에크 선수와의 궁합도 꽤 좋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죠. 근데 한편으로는 맨유도 이런 선수가 지금 필요하거든. 네. 왼쪽에 레시포드, 오른쪽에 산초가 쏘고 중앙에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팀을 이끌어 준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받죠. 네. 그만큼 어느 팀에 가도 잘 맞을 것 같은 톱 플레이어라고 느껴져요.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해리 케인과 제이든 산초를 동시에 영입하는 거야. 그래서 최전방에 해리 케인, 왼쪽에 레시포드, 그리고 오른쪽에 제이든 산초. 중앙에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림 화려하잖아. 화려하다. 네, 블링블링하지 않습니까? 토트넘 팬들 싫어할 것 같은데.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또 안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선수. 네. 두 번째 선수는 또 너무 유명해서 저희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라이프치히의 티모 베르너입니다. 베르너 요즘 뜨겁죠. 여러 팀들이 노리고 있고 이 선수도 잉글랜드에서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뭐 라이프치히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굉장한 폭발적인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 시즌은 더더욱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올 시즌 레반도프스키에 이어서 리그 득점 2위고 벌써 20골을 넘어섰습니다. 네. 그 정도로 득점력이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티모 베르너인데요. 라이프치히에서만 119경기에서 72골 리그 기록만 이뤘습니다. 네네. 어마어마한 기록을 네. 보여줬고요. 그리고 공식 경기 기록은 151경기에서 88골. 야, 골은 진짜 잘 넣는다. 올 시즌에 거의 뭐 100골 근접하게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페이스는. 네. 티모 베르너 같은 경우에는 역시 라인을 깨고 들어가는 스피드, 위치 네. 선정, 그리고 슈팅. 오른발 강력해요. 네. 시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클럽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여기다가 티모 베르너는 최전방도 가능하지만 측면도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티모 베르너를 원하는 팀들은 뭐 최전방을 보강하기 위해서,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베르너는 근데 대표팀에서 활약이 조금 아쉽잖아요. 아 맞아요. 독일 대표팀에서는 29경기 나와서 11골 넣었거든요. 네. 사네와 나브리에게도 밀릴 정도로 지금 뭐 입지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 그리고 3톱이나 1톱보다는 2톱에 좀 어울린다는 그런 시각도 있어요. 실제로 퍼포먼스 자체도 3톱이나 1톱으로 나왔을 때는 2톱에 미치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측면으로 활용하려고 생각하는 그런 팀들은 조금 더 고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추천하고 싶은 클럽이 있나요? 전 지금은 리버풀과 굉장하게 연결이 되던데, 저는 오히려 이 연결되진 않았지만은 이탈리아 쪽을 좀 택해보면 어떨까. 왜? 네. 갑자기? 인터밀란이나 유벤투스와 색깔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인터밀란 같은 경우에 지금 라우타로가 바르셀로나 연결되고 있잖아요. 네. 뭐 일단은 붙잡고 싶겠지만은 라우타로를 만약에 보내게 된다면은 루카쿠의 새로운 파트너로 또 베르너도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유벤투스에도 좀 기동력을 좀 살려줘야 되는, 네. 그리고 디발라와 호흡을 맞춰줘야 할 공격수가 필요하잖아요. 호날두가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요. 예. 그런 측면에서 베르너가 오면 차세대 공격 조합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나이만 생각은 돼요. 본다면 이과인이라든가 호날두라든가 이제는 점점 내려올 수가 네. 있으니까 차세대를 생각해서 이 티모 베르너를 영입하는 게 유벤투스에게 좋겠다는 게 김진수 기자의 생각이고요. 네. 저는 원하는 대로 가라. 리버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버풀의 최전방이든 측면이든 네. 티모 베르너는 스피드, 연계 플레이에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클롭 감독 미치잖아요. 클롭 감독이 워낙에 분데스리가에서, 특히 이제 도르트문트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기 때문에 이 분데스리가에서 온 선수들에 대해서 적응하는데 네.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그냥 리버풀 가라, 원하는 대로 가라. 옆에서 막 유벤투스 가라, 인테르 가라 이거 듣지 마라. 네가 리버풀을 원하면 리버풀 가라. 리버풀 나비 케이타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좀 그렇군요. 그렇지 않을까? 아닙니다. 티모 베르너는 다를 겁니다. 네. 자, 마지막 선수. 마지막 선수는 카이 하베르츠. 이 왜 안 선수도 나오나 또 했다. 몸값 세고 또 여러 팀이 노리고 있죠. 네. 카이 하베르츠 같은 경우에는 1999년생입니다. 현재 20세인데 카이 하베르츠가 데뷔했을 때 제가 그 당시에 챔피언스 리그를 중계하고 있었거든요. 시험 보느라고 명단에서 제외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에 데뷔를 했고, 그러면서 차근차근 성장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 선수였거든요. 네. 그리고 현재 레버쿠젠의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에이스 아니겠습니까? 에이스고 뭐 아이콘이고 모든 걸 대표하고 있죠. 얼굴도 잘생겼어요. 몸도 좋고. 약간 사기 캐릭터야. 부럽다. 네. 하지만 올 시즌 기복이 좀 있었죠? 지난 시즌에도 그렇고 전반기엔 항상 좀 죽을 써요. 죽을 쓰는데 후반기만 되면 귀신같이 살아나. 올 시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올 시즌에는 전반기에 21경기 2골 1도움 13경기 동안이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후반기에 또 기진같이 살아나서 마지막 8경기에서 5골 5도움을 기록했고요. 재개된 그 브레멘과의 경기에서도 또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이 흐름을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카이 하베르츠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네. 그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관심을 좀 드러내고 있고, 이 분데스리가 내에서도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추천하고 싶은 팀이 있나요? 근데 이 기복이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 일단 1년 더 잔류하면서 풀어내면은 더 좋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이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이 자리에 딱 핏이 맞는 팀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은. 네. 예. 그래서 좀 고민 중인데, 그래도 한 팀을 추천하자고 하면 저는 또 첼시. 너 첼시를 다 바꾸고 싶구나. 좀 바꾸고 싶어. 아니, 바꾸면 재밌을 것 같거든, 첼시가. 근데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아니라 톱. 제로 톱으로. 이 브레멘전에서도 톱으로 나와서 2골을 터뜨렸어요. 이 선수의 기질이나 가진 그 역량, 그리고 하드웨어가 제로 톱에서도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림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베르츠가 제로 톱에 왼쪽에 산초, 오른쪽에 지에크. 멋있다. 멋있다. 돈은 될런지 모르겠다.
저는 네. 카이 하베르츠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기복이 있기 때문에 네.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뛰기를 원해요. 네. 근데 카이 하베르츠 입장에서는 좀 더 좋은 동료랑 뛰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도르트문트라든가 바이에른 뮌헨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카이 하베르츠가 토마스 밀러 자리에서 뛰면 어떨까? 아니면 이제 마르코 로이스 자리에서 뛰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카이 하베르츠가 독일 내에서 움직이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레버쿠젠이 셀링 클럽이잖아요. 네. 아, 나 또 안티 불렀네. 근데 아니 레버쿠젠 올 시즌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 네. 그러면 도르트문트랑 급이 비슷해질 수도 있어. 네. 아니 레버쿠젠이 워낙에 네. 젊은 선수들을 잘 키워서 네. 반짝반짝한 시즌이 있어요. 네, 있죠. 한때는 모든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지 네, 않았습니까? 발락과 함께 네. 콩락.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네. 율리안 블란트도 떠나가고 이런 네. 장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이제 스타를 좀 파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카이 하베르츠가 독일 내에서의 이적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기 때문에 카이 하베르츠가 바이에른 뮌헨이라든가 도르트문트에서 뛰는 모습도 한번 보고 싶다. 도르트문트 가서 뭐 브란트랑 같이 뛰라고? 레버쿠젠 소화 뿌릴 것 같은데. 아,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요. 네. 이 세 명의 또 다른 선수가 있다면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선수는 밀로트 라시차. 아, 라시차. 아, 브레멘 지금 강등권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서 홀로 빛나고 있어요. 측면의 파괴자. 네, 이 선수 전 비테스의 시절부터 봤는데 오. 비테스의 시절에도 굉장히 잘했어요. 직선적인 돌파가 뛰어났고 1대1에 매우 강한 선수였는데 근데는 그때 득점력이 좀 아쉬웠어요. 0점도 좀 잘 안 맞았고 슈팅도 좀 너무 정면으로 가거나 단순했는데 브레멘에 와서는 이런 점들도 많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득점력, 폭발력을 갖췄고 이 선수가 정말 대단한 건 올 시즌에 강팀들이랑 만났을 때 계속 활약을 했더라고요. 아, 강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죠. 바이에른, 뭐 도르트문트, 라이프치 이런 팀들이랑 만났을 때도 굉장히 강했는데 실제로 라이프치가 베르너를 보내면은 라시차를 데려오는 게 아니냐. 그런 그림도 또 잡힐 수가 이런 있네. 그림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브레멘의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이 선수가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에는 빅클럽에서 뛰는 것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은 돼요. 그리고 최근 아스날하고도 연결되는 선수가 있더라고요. 네. 프라이부르크의 스트라이커 발트 슈미트. 네, 권창훈 선수와의 동료니까 네. 그래서 또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아쉬워요. 올 시즌 폼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전반기에는 엄청나게 좋았고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맞아. 그때 한번 폼이 꺾였는데 이 선수가 확 뜨게 된 거는 2019년이죠. 19년 U21 유럽 선수권대회 이 대회에서 5경기 7골을 터뜨리면서 오. 득점왕을 차지했고 팀을 준우승으로 이끌었거든요. 아쉽게 결승에선 스페인에게 져서 뭐 우승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대회 베스트 11에도 뽑히고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빅클럽들이 좀 키워볼 만한 인재로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발트 슈미트가 독일 대표팀에서 데뷔전을 치르면서 네. 저도 관심이 가서 찾아봤는데 시즌 초반 리그 7경기에서 4골을 몰아넣었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무릎 부상이 나오면서 네. 좀 장기간 빠지면서 슬럼프를 겪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만큼은 뛰어나다. 그렇죠. 왼발이 가끔 포돌스키 느낌도 나요. 강력해. 포들스키 느낌 자주 나면은 프리미어리그가 안 좋아하지 않을 것 되나? 같은데. 아니 근데 아스날이랑 또 링크 되는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네, 근데 확실히 기동력도 있고 공격수가 가져야 될 움직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테크닉도 좋아요. 탈압박도 할 줄 알고 볼을 지켜내는 움직임도 있는데 이 선수가 아직은 만개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나 그만한 잠재력이 있고 빅클럽들이 좀 세컨드 옵션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자원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네, 저희가 다른 리그에 가서도 성공할 것 같은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5명의 선수를 알아봤고 5명이 거의 공격 쪽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무엇보다도 공격수들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기 때문에 네. 공격수 5명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3명은 자세하게, 2명은 덤으로. 좀 라시차하고 발트 슈미트는 기분 나쁘겠다. 나 라시차를 더 길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선수들이 과연 분데스리가에서 계속 활약을 할지 아니면 다른 리그로 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